잡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을 본다. 나는 자기 내부를 본다. 나는 자신만을 상대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고찰하고 검증하며 음미한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은 파토스를 생각해보는 계절이다 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김현숙이 부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길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스승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 시간 병원을 다니며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빠짐없이 치료를 받자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퇴원하는 날 의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진찰실로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전에는 나는 쥐입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올지 사뭇 궁금했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환호했습니다. 당연히 퇴원해도 좋다고 했고 그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퇴원했던 그 사람이 단 10분 만에 헐레벌떡 진찰실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병원문을 나서자마자 고양이가 자기를 알아보고 쫓아오기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황당해하면서 당신 10분 전에 사람이라고 외친 사람이 왜 고양이에게 쫓겨 도망온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야 사람인 것을 알지만 고양이가 제가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저를 쥐로 생각하니까 쫓아오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진행 중에 틈틈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사상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릴 적부터 부모나 선생님에게 배운 것만 믿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으로 묻고 깨닫게 된 것만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첫째는 자기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이고, 둘째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는 편견에 빠진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톨스토이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살라고도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란 삶의 깨달음, 즉 지혜를 지칭하는 것이죠. 거기에 강한 의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비롯해 자기 자신을 그만큼 확실히 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확고한 생각과 습관, 사상과 이념이 서면서 행동도 바르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마음의 중요성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 범위가 막연해서인지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란 정의도 그렇고 톨스토이 말처럼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 믿는 사람이란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묻는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용어 중에 로고스나 파토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고스야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고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했고 범위가 워낙 넓어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요. 이 시간에 파토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토스란 용어는 그 어원이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 등에서 주로 의사소통 방법이나 기교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감성적 호소는 문학이나 영화에서 읽는 책이나 보는 영상, 즉 외부로부터의 읽고 본 사문에 의해 수동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일시적인 쾌고의 감정을 수반하는 감정적 흥분이나 격정을 뜻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파토스는 로고스의 상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철학적 의미로 정리해보면 좀 전에 어원에서도 나타났듯 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적 감정적 요소이고 정념, 충동, 정열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파토스에 관한 철학적 개념은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누스가 좀 쉽고 정확하게 개념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각색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현재 나이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따라 나 자신을 지배하는 정열의 대상이 다르다. 즉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 무엇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눈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사람들마다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물질을 위해 또는 학문이나 의리나 이상이나 기타 등등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최고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자신의 최고점을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설정만 될 뿐이고 단지 어떤 것에 최고를 두느냐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와 직결된다고 보면 된다. 파토스란 단어를 철학적 용어나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정리하면 내가 추구하는 나 자신의 인생의 모토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파토스는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어릴 적 세운 모토와 철이 들어가면서 생긴 모토, 그리고 나이가 지그시 들어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살아가는 동안 내가 체험하는 경험 등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면서 나의 모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인간의 하나로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 이렇게 가을이면 나의 파토스가 어느 선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인생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간과 함께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고 그 결과로 명문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가서 또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최고의 직장에 취직하고 남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서 좋은 이성과 결혼도 하고 애 낳아 키우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산다. 물론 이 내용은 쉽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지는 몰라도 저도 제 자신의 파토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준비였고 계획이었고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소는 바로 저 같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염려해서 많은 글을 통해 그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파토스를 나를 위함과 상대를 위함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은 확연히 달라진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나 자신의 파토스로 나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쏟는 자보다 남을 위해 쏟는 자가 훌륭한 삶이란 말이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파토스는 수동이나 피동적인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토스는 시간 흐름이나 주위 여건이나 환경 등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받아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그 이유로 나의 파토스가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유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파토스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파토스는 진행형이니까 지금 제 나이가 50을 넘었으니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떨어지는 낙엽처럼 생명에 닿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금방 깨닫게 합니다. 파토스는 로고스의 상대 개념입니다. 그러나 파토스와 로고스는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고스는 사물의 보편적인 법칙이나 진리라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파토스는 위에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 각자의 고유의 성질 정도로 보면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던 세 번째 유형, 즉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지혜나 깨달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비롯해 자기 자신을 그만큼 확실히 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확고한 생각과 습관, 사상과 이념이 서면서 행동 또한 바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몸도 알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인 것도 같고 하나인 것도 같고 생각하기에 따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이란 머리에 난 머리카락부터 새끼발가락 발톱까지와 보이지 않는 몸속 세포와 내장뼈까지 나의 몸을 이루는 통칭을 말합니다. 몸은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그 지체가 해야 할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제대로 활동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중 어떤 한 부분에서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질병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서두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해서 보통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달라서 환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태어나자마자 고양이에게 다시 쫓겨 의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몸과 마음, 정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 몸과 마음이 자신 것인 양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 중심사고이죠. 그러나 살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고스와 파토스를 구분하고 이해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이 타인과 더불어 살겠다는 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즉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나 결혼 등 모두 자기 중심이었던 삶이 인간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후원이나 찬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을 하나로 보는 것이 로고스이고 인간 중에 내가 눈인지 귀인지 다리인지 아는 것이 파토스라는 것입니다. 눈은 사물을 볼 때만이 그 감정에서 격정이나 열정, 정열 등이 일어납니다. 귀는 잘 들을 때만이 눈과 같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살과 뼈, 내장, 머리카락, 한올까지 자기 역할을 할 때만이 건강한 파토스를 갖게 되고 동시에 로고스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손가락이라 하여 손가락으로만 살 수 없고 내가 팔이라 하여 팔로만 살 수 없습니다. 손가락은 팔과 연결되고 어깨로 이어지고 목과 머리와 온 몸과 이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몸의 이것저것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는 의사나 판사나 가수나 선생님이나 식당 주인이나 공장 엔지니어나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만의 파토스를 갖고 동시에 로고스를 가지면서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에는 다른 계절보다 고독과 외로움이 크게 엄습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내가 다리인가 머리인가 콩팥인가 내장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다리는 걷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 입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일이고 귀는 듣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입인지 귀인지 눈인지도 모르면서 몸에 하나로 붙어 있으니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나를 쥐로 여기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제가 다리이거나 입과 귀인 여러분 모두가 나의 본분과 파토스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코 팔은 혼자 못 삽니다. 눈이 없으면 다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파토스는 결코 옳지 못한 것이고 몸 즉 전체를 위한 파토스를 꿈꾸어야 온전한 인간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해도 그 권력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권력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로 여기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를 높여주기 위해 밤낮으로 띄워준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잘해서 아파트값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땅을 메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나무를 날라 문틀과 창틀을 만들고 페인트칠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만들어 놓은 것에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값 올리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나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닥칩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 방향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연연하면 곧 가로등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각자는 자신의 글쎄에 따라 세상에서 맡은 일, 즉 나 자신이 하나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가르침과 순리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몸의 어느 부분에 고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흐름이 삐그덕거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리텐베르크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충고하고 서로를 훈계하면서 도와야 한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볼 수 없는 것, 즉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인문학입니다. 문학과 철학, 역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철학으로 줄기와 잎을 어떻게 가꿀지 생각하고 나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그러나 타인의 마음의 소리를 담은 책 한 권 사는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금방 먼지가 되고 휴지가 될 물질 앞에서는 얼마나 몰입하고 열심히입니까? 그러나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등산 가는 것도 골프를 하는 것도 족구와 축구를 하는 것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이듯 책을 읽는 것은 동시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 몇 푼 없다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 사색의 순간은 한 번 지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 모 작가의 글을 한 편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사람마다 각자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색깔만큼 다양하다. 같은 학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공부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나 자신부터 알고 시작해야 한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나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다 보면 진행은 물론 결과도 좋지 않다. 남들이 갖지 못한 스펙을 갖고도 인류 대학에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든 타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보면 된다. 공자의 문답식 교육 방법에서 유래된 개발이란 단어는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준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지식 습득을 뒤로하고 자신의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먼저 확실한 해답을 얻고서야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교육 방법이다. 개발을 좀 더 풀어보면 공자의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슬기는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고,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나 개인의 타고난 능력 또는 훈련을 통해 얻게 된 능력 등을 말한다. 공자는 공부의 시작은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 공부를 왜 어째서 하는지와
공부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그 깨달음의 마지막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발휘할 수 있는지로 연결된다인 것 같다.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다 보면 나보단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것이 하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이유다. 하늘이 내게 가진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 사람이 각자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은 파토스를 생각해 보는 계절이다 였습니다. 파토스는 단어적 사전적 의미보다는 철학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감정에 중심을 두는 의미, 그리고 즉 일시적인 격정이나 열정, 정념, 충동, 정열로 해석하는 파토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성찰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을에 꼭 필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을 본다. 나는 자기 내부를 본다. 나는 자신만을 상대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고찰하고 검증하며 음미한다. 를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 FM 백대현의 커피한잔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한승기의 불어나 바람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칠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비바람 지친 몸을 휘감아 어둠 속에 잡아두는데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무정한 청춘아 불어라 바람아 거친 파도처럼 내 두려움 사라지도록 비라도 내려라 가슴에 흐르는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